새로운 청와대 터는 천년 만에 밝혀진 용산 계룡드읍지터 진인은 누구인가? 격암유록의 문장을 살피다 보면 마무리를 하는 끝편에 이를수록 진인과 연관된 글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상 진인은 정도령과 함께 격암유록의 정체성을 살리는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5편에서 이미 알렸듯이 정도령은 인간이 만든 가상의 인격체로서 천상의 천자라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 해석이 남사고 선생의 뜻과 일치하면 정도령은 천운이 되고 지상에서 실제 하늘의 명을 받아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진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여러 문장이 소개되어 있어 살펴봅니다. 목차 가불가에 기록된 문장입니다. 계룡산상 가불각 중대책임 60일 60일 세사모운 명진사 해수가지 계룡산상 가불각 자하관일 화홍천 60일 새시장립. 이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룡산 위 갑을 운에 큰 집이 있네. 61세에 중대한 책임이 있네. 61세에게 사모운을 만날 때 사해의 이름을 떨치는 운수임을 누가 알까? 계룡산 위 갑을 운에 큰 집이 있네. 자줏빛 노을에 햇빛이 통하여 하늘에 무지개가 피어오르네. 61세 때 중대한 일을 처음 시작하는 때이네. 이 글은 61세를 중심으로 다룬 글입니다. 61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어느 인사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다짐하는 글입니다. 중대한 책임이란 당연히 계룡도읍을 말하는 것이지요. 문장 끝절의 내용으로 볼 때 중대한 일을 시작할 시기가 61세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인사가 61세가 되는 해에 격암유록을 처음 보게 되어 계룡도읍이라는 중대한 일을 알게 되고 계획하게 됐으며 사모운이 닿을 때, 즉 15년을 더한 76세가 되면 그때 바다 건너까지 이름을 드날린다는 뜻의 문장입니다. 무지개가 피어오른다는 글의 맥락으로 보면 예정대로 국운을 바꿀 수 있는 계룡도읍이란 중대한 일이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영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하늘의 움직임으로 계룡도읍이란 국가대사가 민초들의 꿈으로 이루어질지 우려와 기대가 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예언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국가대사인 계룡도읍이란 중대한 일이 실현이 되면 지구별 차원의 세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 글은 진인의 신상 파악이 일부 나타난 문장입니다. 목차 승울론에 기록된 문장입니다. 용산 3월 진청강에 초도사의 독각사로 수종 백토서 백금운 성우동방 청림 일세 욕식청림 도사 얻은 계유사각 박무수라 서중유일 계일수요 무수방이 도파니 세인고대 구세진주 정시출현 부지런가. 이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해 용산 땅 봄날에 하늘의 북두성이 울에 울리듯하니 스스로 깨달은 뛰어난 선비 일세 모름지기 백토를 따라가서 동방에 청림을 갖추었으니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이루려 하는 청림 도사이네. 계룡의 내 모퉁이에 빈손으로 수도를 세우려 하네. 서방의 금운의 유일한 우두머리요 맨손으로 도읍하니 세상 사람들이 고대하던 세상을 구할 진인일세. 이때 정도령의 출현을 알지 못하는가. 이 문장의 특징이라면 진인, 즉 홀로 깨달은 선비를 노골적으로 등장시킨 점입니다. 그는 정도령과 같은 영웅적인 존재가 아닌 보통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선비가 어느 해 봄날에 울에 울리듯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보아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인 듯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비의 생년이 백토이며 흰토끼, 즉 현재 생존하고 있는 신묘생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요지는 그 선비가 맨손으로 도읍을 하고 세상을 구하려 하니 그를 따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장보다도 현실감이 느껴지며 사실로 진행이 된다면 격암유록의 놀라운 예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부분에 정시 출현 부지런가 라는 글은 그 선비가 정도령이 아니라 그 선비의 등장으로 진정한 정도령의 존재를 알게 되리라는 암시가 숨어있는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정도령이 세상에 나와 계룡에 도읍하며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과 격암유록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맥락의 문장입니다. 목차 송가전에 기록된 문장입니다.
청계지중유일봉에 어느 성이 진성인고 진성일이 날야거든 우성입중 찾아들소 함지사지 조소 중에 12만은 진인일세. 이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마리의 닭 가운데 봉이 한 마리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짜 성인인고 진짜 성인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소. 땅이 함몰되고 죽었다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12만은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진인일세. 이 글에서 성인은 정도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도령이니 나를 보라 하며 스스로 성인인 척하는 세상인데 진짜 성인 정도령을 알려면 소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갈 것을 알리는 문장입니다.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에 가야만 진짜 정도령을 알 수 있다고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현재 천시원터입니다. 격암유록에서 소 울음소리는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면 신천지 같은 안식처가 있고 평화와 성인 정도령을 알 수 있다는 류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세상을 구할 진인이 조롱을 받고 있다는 이해 못할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예상해 보건대 현재 전쟁기념관 터가 이미 건물이 세워진 관계로 땅이 파이고 함몰됐으니 혈의 기능이 죽었을 거라는 세간의 주장을 가정을 해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인데 실제 도읍지 혈처에서 발생하는 지기의 파장은 땅의 표면이 아닌 땅속 수백 미터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파장이라서 일부 함몰된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엘로드나 추 같은 지기를 감지할 수 있는 인사는 이곳 혈처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지기의 파장을 지금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목차 도부신인 편에 있는 문장입니다. 중흥국의 대화문은 시자자축 지술해 12용문 대계하고 12제국 조공 1세 화성 한양 송경까지 보물창고 쌓였으니 조축 금강 석조성은 야광주로 단장하니 계룡금성 찬란하야 일무광이 무주야를. 이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의 중심국 계룡의 대화문은 자축년에 시작하여 수레년에 마치네. 옥으로 만든 12대문 크게 열리고 세계의 12제국이 조공을 바치네. 화성 한양 송경까지 보물창고로 쌓였고 금강석으로 만든 건축물에 금은보화를 박은 성체 야광의 구슬로 단장하니 계룡의 금성이 찬란하여 햇빛이 소용없고 낮과 밤이 없네. 이 문장에서 대화문은 계룡도읍을 의미합니다. 즉 계룡도읍의 처음 시작은 자축년에 시작하여 수레년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자축년이면 2020년, 2021년, 경자 신축년이며 수레년은 2030년, 2031년, 경술 신해년입니다. 아마도 전편에서 경자년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를 놓치지 말라는 때를 기준으로 설정한 듯합니다. 그때가 2020년부터입니다. 이 예언이 실제 실현되면 가슴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상대사 이후 1300년 만에 완성을 보는 대역사라 그렇습니다. 이 글을 눈여겨볼 부분은 수원, 서울, 개성까지 밤낮이 없을 정도로 불야성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물론 통일한국을 말하고 있지요. 현재는 수원에서 서울까지는 이어져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개성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목차 가불가에 있는 격암유록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장입니다. 수지강남 제1인 잠복산두 진세간 기죽기죽 거절로 절로절로 송송계 명진사해 61세 입신양명 역후와 비사모은 운소각 61세 무전정 가련가련 61세 반목목인 가소가소 61세 성공시 대하천간 건립장 자자지해 구성시 원자화 변위식물. 이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강남의 1인자를 깊은 산중에 숨어있다 나오니 세상을 진동시키네. 어기죽거리며 길에 나서니 가는 길마다 활짝 열리네. 바다 건너 먼 나라까지 이름을 드날리는 61세. 입신양명 후에 편히 쉬는구나. 그러나 사모운을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높은 궁궐도 없고 61세 앞길도 없이 가련하다. 모기는 등을 돌리고 가소롭다 웃는다. 그렇지만 사모운을 받으면 61세 성공을 하니
천간짜리 큰 궁궐을 짓는 장인이 되는구나. 자축년에 시작한 사업은 수해년에 완공을 하니 이때는 원자가 변하여 먹을거리로 변하는 좋은 세상이로세. 이 문장은 격암유록의 맨 마지막을 장식한 글입니다. 맨 끝줄답게 격암유록의 정체성을 내보이는 계룡도읍이라는 대장정을 성공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첫 글의 강남의 1인자라는 표현은 61세에게 해당하는 글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 표현은 그가 남조선에서 풍수지리 1인자를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다고 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 사모우는 61세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단위를 말하는 듯합니다. 행여 60일세가 때를 놓칠까봐 채찍과 당근을 주며 다짐받는 마음으로 다독이는 글로 보입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으면 계룡도읍지에 도읍을 완성하는 시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장문의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볼 때 경자년에 시작한 사업이 신해년에 이르기까지 12년에 걸친 대역사가 분명합니다. 결국 격암유록은 계룡도읍을 완성시키기 위해 천자가 정도령으로 이름을 바꿔 지상으로 내려오기를 1300년을 기다려왔으며 이때 때를 맞춰 진인을 앞세웠고 그 진인은 신묘생이요. 신묘생이 신묘년에 격암유록을 처음 봤으니 61세요. 61세는 성씨가 모이며 그 성씨 모는 소 울음소리 모이니 격암유록의 설계는 터럭만큼의 빈틈도 없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